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 연합부 사령군 이분이죠. 브룩스 장군이 어제 애틀란타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 군대가 미국을 도와서 파견할 것이다.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된 거는 이 옆에 있는 이제 이분이죠. 네. 찰스 스피로라고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네수엘라 대사를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슈피로 이분이 애틀란타 지역에서는 그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문제, 국제관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 거기에는 뭐 대학 교수들도 있고 일반 사업하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애틀란타 세계위원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와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와카라는 모임에서 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인사들이 올 때마다 이런 그 모더레이터, 사회자 역할을 좀 많이 해주시는 분인데요. 근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두 분한테 질문을 던진 것이고요. 이쪽은 이제 이경구 소장인데요. 이경구 소장은 지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에서 지금 국방무관으로 지금 파견이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군과 한국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서로 간에 그 같이 한국에서 복무할 때 같이 또 근무를 했던 경력 뭐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게 됐는데 질문을 한 거죠.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공격을 하게 되면 한국이 참전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처음에 이경구 소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왜냐면 이제 워낙 난처한 질문 아닙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 함부로 참전을 벌이는 건 중국과 한국이 직접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그게 한국 군 입장에서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곤란한 입장을 표현을 했는데, 브룩스 장군은 현역이 아니라 지금 은퇴 장군이기 때문에,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여러 가지 앞뒤의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본능은 한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브룩스 장군이 그만큼 한국 군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점은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 고맙고 높게 평가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진짜로 한국군이 참전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브룩스 장군이 하는 이야기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다른 해외에서 뭐 이라크전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해외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미군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유엔군으로 참여를 해서 활동을 했던 한국군들이 참여했던 전력이 이미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지만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봤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질문이 나왔던 것은 북한에 대한 거였는데, 북한이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맹 관계인가, 특히 군사적으로 동맹 관계인가, 한국과 미국과 같이 동맹 관계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브룩스 장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자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이용할 수는 있으나 하지만 동맹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 그래서 중국도 좀 북한을 나름대로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북한도 중국한테 무조건 다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브룩스 장군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부터 북한은 등거리 외교라는 걸 했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누가 대장이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정 간격을 두어가면서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깝고도 멀고 멀고도 가까운 뭐 이런 관계를 계속 양쪽을 저울질을 해가면서 북한이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모택동의 아들이 6.25 전쟁에서
미군의 폭격을 맞고 사망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과 중국에서 정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전쟁에서 죽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모택동의 아들 그것도 장남인 거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아들과 중국군들 한국 전쟁에서 사망한 중국군들의 묘지가 모셔져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집단 묘지가 공동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매년 기념일이 되면은 이 김일성 일가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김정은까지 매년 지금도 가서 머리를 숙이고 조화를 헌화하는 그런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보통 혈맹 관계가 아니다. 18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군이 한국 전쟁에 한국에 와가지고 사망한 미군 숫자가 3만 7천 명이 좀 넘는데 4만 명이 좀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중국군이 그 당시에 중공군이었죠. 중공군이 사망한 사람은 뭐 18만이다. 물론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따로 있습니다만 총알바지로 내보낸 거였었고 어차피 정치적으로 숙청하는 과정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걸 지금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북한이 뭔가 오판을 하건 뭘 하든 간에 남한으로 바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격을 해올 때 중국이 도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그것도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았는데 그 이야기가 전부 다 100% 맞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상당히 좀 심도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부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2부 행사에서는 경제가 초점에 맞추어졌고요. 윌리엄 소서라는 어번대 경영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스튜어트 카운테스라고 지금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의 사장을 하고 있는 CEO를 맡고 있는 카운테스 사장이 나왔고 아타르칸 델타 항공의 국제 특수 판촉국장이 나왔고요. 그리고 스티븐 장이라고 지금 조지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SK 배터리 공장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외 협력부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SK 배터리 공장 2개를 짓는데 제1 공장은 이미 가동을 하고 있어서 포드에는 이미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고 폭스바겐에 조만간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제2 공장은 내년 1분기 중에 완공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10년 전에도 있었던 이야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퀵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지아주의 해외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 진출을 한다고 할 경우에 필요한 인력을 훈련시켜주는 훈련원 역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가 참여해서 그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퀵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조지아주에서 실제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의 김윤희 국장이 직접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김윤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주정부에서 거의 뭐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장까지 오른 그런 인물이고요. 그 사이에 거의 뭐 100여 개 가까운 그런 한국 기업들을 조지아주로 불러오게 하는 아주 실무 책임자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주 경제개발부에서 지금 한국 팀장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이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날은 알라바마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그 석세스 플러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석세스 플러스라는 프로젝트는 이것도 이제 주정부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는 건데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자격증을 누구나 다 하나씩 갖자라는 캠페인 뭐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을 갖춘 인력들을 더 양성해내겠다라는 프로젝트인데 2027년까지
지금 뭐 50만 명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추가시키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자격증 딴 사람이 30만 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과 달성할 거다. 그러니까 알라바마의 노동력을 수준을 좀 더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요. 이게 주정부들이 나서서 인력을 더 양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이 이미 다 잘 돼 있죠. 너무 고급 인력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인력을 양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인력을 수출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요즘 와 있는데 한국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곳곳에서 모자랍니다. 심지어는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님부터 학교의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특히 과학 선생님 엄청 모자랍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거는. 이러한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 공장마다 엔지니어들 다 모자란 상황이고요. 예.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들이 됐었고 중요한 결론은 한국과 미국의 유대 관계는 매우 탄탄하다, 끈끈하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결론이었고 한국이 이만큼 발전하면서 더더욱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단순한 경제 우호 관계뿐만이 아니라 안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더욱 더 철통 같은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이제 한 16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는데 그 관중석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이 한국과 뭐 하고 있는 게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해준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아주 그런 열심히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생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국이 뭐 전기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미국 내에 생산 기지를 더 확대하고 더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한국과 함께 지금 미국 내에서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를 지금 한국이 도와주어서 해결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60년, 7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죠.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서 한국이 지금 미군들이 가져오는 초콜릿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미국의 고질병을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좋은 시간이었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